내가 지금 비행기를 미루면서까지 응급실을 가야 될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께 여쭤봤었습니다. 둥근애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해외여행 가셔서 갑자기 피부 이슈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그 방법을 피오막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부 질환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 같은 거이기도 한데, 가서 배탈이나 설사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구토를 하고 나서 눈 주변에 갑자기 피부 발진이 생기고 얼룩덜룩하게 변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토하고 막 그런 증상이 있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그 증상이 생겨서 이제 제가 자고 있는데 와이프가 급하게 저를 깨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우리 학생 때도 많이 경험해 보는 거 아니에요? 토를 하거나 뭐 이런 갑자기 얼굴에 압이 이제 올라갔을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은 차차 정리해 드리기로 하고, 또 다른 원장님들은 뭐 그런 경험해 본 피부 이슈가 있으셨어요? 첫째 딸이 모기 물리면 엄청 퉁퉁 붓고 항상 금방 진물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모기 기피제랑 바르는 약은 꼭 챙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여행 가서 갑자기 두드러기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애들은 이제 시럽을 많이 챙겨 다니긴 하는데 시럽은 또 오래 보관이 안 되잖아요. 새로 구입해서 챙겨 다니기 힘드니까 어른들 먹는 알약을 챙겨가기는 하고, 애기들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잘라서 가루를 내서 먹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먹이고 있어서 좀 보통은 알약 같은 거 챙겨 다니는 편입니다. 휴양지 가면은 제일 큰 이슈가 햇볕 이슈죠. 일광화상. 예방하는 게 좋지만 예방이 안 됐을 때는 알로에 젤만 바를 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하라고 한 로션을 좀 발라주면 훨씬 나을 거예요. 이런 카테고리에 준해서 대응법을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과적인 질환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연고. 어떤 연고를 어디에 써야 될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균 감염에 관련된 이슈의 연고를 쓰느냐, 스테로이드 관련된 연고를 쓰느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알레르기 질환은 가려움증 유발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제 연고 같은 걸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증이 있는 피부에는 이제 항생제 연고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에 물리면은 땡땡 붓고 가렵고 부어오르잖아요. 그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써서 빨리 가라앉히면 좋은데, 그게 이제 제때 못 쓰거나 진행이 돼서 물집이 잡히고 물집이 터져서 뭐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때는 그 자리에 모두 다 스테로이드제를 쓰면은 좋지는 않고요. 물집이 일단 터진 자리는 항생제 연고를 도포하고, 주변에 이제 가렵고 부어오른 데는 스테로이드제를 도포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권 원장님이 또 휴양지 많이 다니시면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챙겨야 할 때 준비하는 꿀팁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가 사실 강도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애기들한테 쓰는 약한 연고부터 이제 얼굴에는 못 쓰고 이제 머리나 손발에만 쓰는 그런 강한 연고가 있는데요. 그걸 종류별로 다 가져갈 수는 사실은 없어요. 다 유효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져간다면은 중간 이상 정도의 강도 연고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센 게 좋은 거라는 게 아니라, 센 거는 급할 때는 희석을 시킬 수가 있어요. 로션을 5 정도 하고 연고를 1 정도 해서 섞어보세요. 그러면 강도가 확 낮아져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은 급한 대로 예민한 부분이나 애기들한테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약한 걸 가져갔는데 너무 가렵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아무리 발라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중간 이상 정도 되는 연고를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권 원장님한테 이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느낀 바가 많았었어요. 데일리로 매는 백팩에 들어가 있는 양만 보셔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는 매일 출근하는 가방에도 연고랑 밴드랑 알러지약이랑 소화제랑 다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서 여행은 엄청나요. 우리가 실제 준비할 때 허심탄회하게 연고 브랜드를 한번 노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갈 때 아이들 얼굴에는 리도맥스 로션, 그리고 아이들 몸에는 리도맥스 크림을 쓰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제 얼굴에는 데소웬이나 토피솔 같은 걸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성인 몸에도 데소웬을 쓰려고 했었고, 심한 부분은 아드반탄이나 더마토, 그리고 더모베이트까지 이렇게 이제 쓰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연고제 하나면 된다 생각하고요. 아드반탄 연고 정도? 저는 그 토마토 챙길 것 토마토. 같아요. 네. 그 구토하고 나서 발생하는 눈 주변 발진들, 그거는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피부 염증이 생긴 게 아니라 급격하게 눈 주변 압이 올라가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먹는 거라서 마사지 많이 해주시고 그냥 보습 많이 해주시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특별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국 당일 비행기 앞두고 2시간 뒤에 출발해야 돼.
근데 이제 찢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비행기를 미루면서까지 응급실을 가야 될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께 여쭤봤었습니다. 감염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상처는 깨끗해야 해요. 생리식염수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병변을 세척해 주시고 듀오덤으로 밀폐와 수변한 환경을 유지해 주실 수 있으면 24시간 동안은 꿰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게 상처만 잘 관리될 수 있다면 24시간 안에 귀국하고 나셔서 꿰매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 찢어졌을 때 이제 피가 막 퐁퐁 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생리식염수 씻으면 좋지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수돗물로 씻어주시고요. 휴지 같은 거 되면 휴지가 들어가서 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수건 같은 걸로 그냥 꾹 눌러줘야 돼요. 압박으로만 거의 대부분의 지혈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물로 씻고 깨끗하게 눌러주고 듀오덤으로 막아주면은 24시간 동안은 안심할 수 있어요. 수건 되게 중요해요. 패브릭 제형이 지혈이 잘 돼요. 물티슈는 지혈이 안 됩니다. 마른 걸로 지혈해 주셔야 마른 쪽으로 혈액이 흡수되면서 지혈이 빨리 됩니다. 수건으로 지혈해야 된다는 거는 되게 좋은 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역에 있는 병원도 좋지만 사실 또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더 믿음도 가고 의료 접근성도 높고 소통도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뭐 실밥을 뽑거나 하는 어떤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4시간 정도는 우리가 여유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외국에서 우리가 병원을 갔을 때 성형외과 의사를 24시간 만에 만나서 꼬맬 수 있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돌발 이슈들 오늘 대응법에 대해서 피오막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디 이 영상이 휴가지에서 사용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